안녕하세요. ING생명에서 마케팅 맡고 있는 박익진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가 이제 최근 4월 달에 실행한 애자일 조직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여행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었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왜 보험회사가 이런 짓을 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회사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험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인구도 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세제혜택 있을 때가 더 수입보험료가 높았고요.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만 없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챌린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감원이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가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규제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디스트럭션이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어느 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보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고객들을 지금 벌써 한 50만 이상 프라이머리 릴레이션십을 뺏어놓은 회사들도 있고요. GA들이 보게 되면은 단지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디지털을 사용해서 심지어 아프리카 TV까지 진출해가지고 저희 고객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장도 없는 데다가 수익의 풀마저 줄어들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살기 위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 ING생명이 그러면 죽어가는 회사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2014년에 네덜란드 ING그룹에서 로컬 프라이빗 에쿼티인 MBK 파트너에서 인수되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성장과 수익을 이뤘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간 저희들이 파는 수익보험료가 4,500억 수준에서 7,000억 이상까지 성장을 했고 2년 사이에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수익이 훨씬 더 좋습니다. 프로덕트 믹스 자체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VNB만 하더라도 저희 처음에 인수했었을 때 100억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한 1,200억, 1,5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당히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는데 저희들이 상장을 언제 했었냐면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에서도 주가가 33,000원에서 했는데 한때 6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희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야 우리 뭐 하지? 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CX들 다 물어봤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 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이 각 CX들이 갖고 있던 방법을 가지고 런너에서 했었을 때 이 시장 안에서 답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각자 잘했어요. 저도 잘했고요. 저기 재무도 잘했고 리스크도 잘했고 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펑션이 기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는 그걸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항상 사장님이 뭔가 갖고 오시죠. 어디 가시든 이걸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저희 인더스트리인데 저희는 그동안 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언더라이팅, 서비스 이거 이 안에서 답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험 인더스트리를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형태의 새로운 에코시스템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고요. 저 에코시스템이 저희의 수익을 뺏어가고 있는 건 동시에 기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핸드폰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안경 벗고 봅니다. 결론이 뭐냐? 이 디스트럭션을 저희 CXO들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답이 없죠. 아는 놈한테 맡겨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는 놈한테 맡기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의 권한을 새로운 형태로 다시 재조직해야 된다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걸 그래도 좀 하는 조직이 있냐? 아시겠지만 저희 럭킬리 저희 원래 주인이었던 ING뱅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변했더라고요. 애자일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름쯤에 저희들 그냥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5개국 5개나 회사 정도를 한 3개국에 걸쳐서 저희들이 차장님, 세일즈 헤드, 오퍼레이셔널 헤드 다 가가지고요. 필립스까지도 갔었고요. 여러 회사들을 쭉 다니면서 심지어 한전 비슷한 회사도 갔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제가 그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야, 답 없으니까 이거 하자라는 최소한 탑4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사장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 아니면 답 없지라는 걸 설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온라인이 됐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 하는 거죠, 뭐. 빅뱅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빅뱅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크게 가야 됩니다. 조직이 작은 조직 하나 만들어 해봤자 걔네들만 불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세계의 엔드-투-엔드 트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영업 관리라든지 재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제외하고 전체 조직이 저희 한 700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 조직 걷어내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조직의 대세가 주류가 에자일 조직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걸 맡고 있고요. 고객 인입 드라이브, 유지 드라이브, 하이넷월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뭐 203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맥킨지 도움을 좀 받아서 그림을 그렸죠. 연말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좀 걱정은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 반이 그냥 생판 아무도 경험이 없는 그냥 관광차 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그것도 패키지 투어로 갔다 왔던 거 자유여행도 아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2개 정도의 스쿼드만 야 너만 강을 한번 건너봐 그래가지고요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개월 동안에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투입을 한 거죠. 야 너 가봐라. 근데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닙니다. 야 우리가 본대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발에 그 물저집 칠 수는 없으니까 선발 들어가서 교두부를 확보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2개월 동안 성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애들만 뽑아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잘 나올 수 있는 과제만 저희들이 줬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해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팀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도 하고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구하고 한 2개월 정도 돌리고 나니까 웬만한 경험들은 다 있더라고요. 즉 본대가 전체 조직이 강 건너갔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저희들은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하게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들이 거의 한 9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이틀 동안에 저희들이 데모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본대들이 그동안 3개월 동안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씩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랜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월 1일자는 못하고요. 4월 2일자에 전체 3개 트라이브가 새롭게 꾸며진 빌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본사 안에 있는 2개 층을 완전히 유럽보다 더 멋있게 하자. 애들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완전히 트라이브 조직에 대한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세계 트라이브가 250명이 새롭게 일을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서가지고 회의를 하고요. 아마 저희가 하면서 그 몇몇 학생들은 3M 주식을 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포스트잇을 쓰는데 한국 기업 전체가 에자일로 가면 이건 분명히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제가 이제 쿼터리 리뷰를 지난주 했는데 최근까지 쿼터리 리뷰 전까지는 파워포인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파워포인트 안 갖고 와요. 궁금하면 여기 앞에 와서 보라고 하면서.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오고 있는지 저는 판단합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아침마다 모이는 것도 신선하고요. 저희 부소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 부장이 출근할 때 아침에 음악을 듣고 왔는데 요즘은 아침에 9시 30분에 있는 이 스탠드업 미팅에서, 데일리 스탠딩 미팅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또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52시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입니다. 이게 오버타임에 관련된 것들이. 이걸 했다고 해서 오버타임이 사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내가 오늘 오버타임 할지 안 할지는 명확히 합니다. 아침에 데일리 미팅을 통해 가지고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 하는 거고요. 안 하면 안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컨트롤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현재까지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냐?
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요 100일 주요 마일스톤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기 QBR이라고 있죠. 다 끝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냐? 그건 아니고요. 레슨이 한 몇 가지 있어서 공유 드리는 것들이 뭐 비슷한 형태의 변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요. MVP라고 그래가지고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 에자일 조직은 매 2주마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에자일 조직의 정의입니다. MVP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인사이트, BA 포커스, 그다음 전략적 컨텍스트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MVP. 보험회사에서 MVP가 뭘까? 상품이 뭘까? 여러분 보험회사 상품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 상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종신보험 어디 있죠? 약관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전산 시스템 속에 있나요? 사실 보험회사의 상품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이거예요. 야, 우리 도대체 상품이 어디 없어? 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였냐면은 고객이 보는 것이 상품이라는 정의였습니다. 캐탈로그가 상품이고요. 저희가 보내는 그 LMS 하나가 상품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났더니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뭐 캠페인 같은 거 했을 때 신청 수령 방법에서 쭉 보내면은 괜찮아 보이죠? 그냥 예뻐 보여요. 0.7% 나옵니다, 반응률이. 직원들이 2주 고생을 했습니다. 크게 변한 거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와 인터뷰와 고민들이 들어갑니다. 성과가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0.7%는 적자인데요. 1.8%는 흑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과정 전혀 안 봅니다. 직원들한테 쪼는 건 요것만 줍니다. 뭐가 변했고 성과 났냐. 그게 에자일 조직에 있어서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었지 않습니까? 전 아니에요. 너가 딜리버낸 상품이 뭐냐. 그리고 2주 안에 퍼포먼스 델타가 무엇인지만 관리를 합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의사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하죠? 그냥 힘센 놈이 의사결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에자일 조직으로 오면서 가장 변한 건 뭐냐면 힘센 놈이 없어요. 에자일 스쿼드 안에 힘센 놈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의사결정하냐? 고객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놈이 의사결정합니다. 고객에 대해서 인사이트 없는 놈은 의사결정 못해요. 왜? 성과가 안 나니까. 2주 후에 이거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커스텀 인사이트 없이 이 숫자 나올까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의사결정이 커스텀 인사이트 베이스입니다. 죽으라고 커스텀 인사이트를 팝니다. 안 시켜도.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의 가장 큰 힘은 누구한테 가냐? 힘센 놈이 아니라 이거 제일 많이 아는 놈입니다. 이거 누가 그랬냐? 저희 대리가 그랬는데요. 최근에 승진했어요. 과장으로. 그럼 이 조직 안에 과장이 제일 높은 애냐? 아니에요. 수석부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장 말이 회의 들어가보면 제일 세요. 왜? 제일 많이 아니까. 그게 또 변합니다. 아까 한번 말씀했어요. 이런 이니셔티브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일이 늘어나. 애들이 죽어나. 뭐 옛날 거 그대로 하고 또 그냥 뭐 혁신과제를 해서 이만큼 이따만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사실은 BAU에서 나옵니다. BAU, Business as usual이라고 그래서 항상 하던 일에서 나옵니다. 항상 하던 일이 바뀌어야지 회사가 살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항상 하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그 회사에서 그 일을 왜 합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BAU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요런 거, 사고보험금 예상조회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뭐냐면 그동안은 고객들한테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면 안 만나줘요. 수없이 많이 꼬셔봤습니다. 그런데 고객한테 중요한 거는 보험을 사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거라는 것들을 파악했어요, 인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건 뭐냐면 너 보험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저희들 말하는 속된 말로 세일즈 컨버전 레이시 70% 올라갑니다. 이거 안 하던 과제 아니에요. 옛날부터 보험회사에서 10년, 20년 고민했던 과제입니다. 그냥 그걸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가 납니다. 반대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보험회사 가보면 안내장 예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저거 아웃소싱 했어요. 그냥 대강 만들으려고. 아무도 안 본다고. BAU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BAU 쓸모없는 거 안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 이거 하지 마.
그거 돈 안 되잖아. 누구도 본 사람이 있어? 고객 중에서 이거 본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캠페인 걸어가지고 차 한 대 사줄게. 그러니까 비효율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지. 비효율을 더 잘하던, 비효율을 안 하던. 그것이 저희 세 번째 러닝입니다. 직원들은 비효율을 잘하는 거지 혁신과제 몰라요. 그 친구들한테 혁신과제 시켜봤자 잘 못합니다. 잘하는 비효율에서 조직의 엔드-투-엔드를 통해서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효율 중에서 쓸모없는 걸 가장 잘하는 게 사실 현업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제 밑에 스쿼드 한 9개 있는데요. 한 10개 되나? 하나, 그 TF2도 하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마구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멋있게 보이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개판될 겁니다. 즉, 인텐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전략적 컨텍스트가 없이 성과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베이직 인프라스트럭처는 전략적 인텐션이 있어야만 그것이 스케일업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파일럿과 하나하나의 테스트는 성공할지 몰라도 회사의 전략적 인프라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컨텍스트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시작하면서 그 조직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조직에서 잘할 수 있는, 즉 애자일 드리븐된 아니면 애자일 커스터마이즈된 그 전략적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3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내부 보고가 뭐였냐면은 폴러스예요. 야, 계약 몇 건 했어? 였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고객 중에서 고객 100개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 고객은 5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명은 고객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살아와서 그렇게 했고 옆에 있는 삼촌이 살아서 산 사람들이지 그 사람 계약만 들어왔지 고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꿨어요. 저희는 계약 관리라는 거 없습니다. 이제 고객 관리를 바꿨습니다. 상품 갖고 승부 안 납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상품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안보험이 어깨에서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는 분 손들면은 제가 저희 그 상품 개발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1년에 한 2억 주고. 구매 못해요. 근데 구매 못하는 걸 가지고 제 조직의 3분의 1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비스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업계에서 빅3 제휴하고는 가장 큰 대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대면 채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퍼레이팅 하는 게. 그런데 얘네들 시간 쓰는 것 중에 반이 대면이 아닙니다. 카톡 보내고요. 전화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잘난 거 사진 올리고요. 페이북에서 나르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런데 계속 업계에서 제일 큰 대면 채널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 고객들한테 보낼 때 안내장 안 보냅니다. 그냥 카톡에 있는 동영상 보냅니다. 이미 채널 자체는 페이스가 아닌데 저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옴니 채널로 저희들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면 신상품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카톡 그 모양 만드는 거예요. 카톡 사진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 카톡 안 쓰는데 인스타그램에 네가 만든 걸 올리면은 잘린다. 넌 제대로 해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만들어주는 거죠. 회사 전체의 포커스가 하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와 같은 러닝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러닝 그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대략 요거보다 조금 더 진전이 돼 있는데요.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치브먼트는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왜 인트리직 모티베이션하고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드가 한 2달 걸리는 것들이 한 2주 만에 끝납니다. 왜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특정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사가 하는 일들 보면요.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싸우는 게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맡으면은 나 지원은 못하면 예산 없으면 못한다고 싸우는 게 또 반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왜? 예산 다 줬고 다 몰아놨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회사는 EC가 한 10명 돼요. 보통 경영위원이라고 그러죠. 그 10명의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250명의 회사를 이끕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리더냐 아니냐를 가장 그 차이는 뭐냐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를 피해야 될 걸로 볼 거냐, 그걸 기회로 볼 거냐의 측면인데요. 이제 직원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그걸 기회로 봅니다. 옛날 같으면 피했는데, 야, 이거 상황 쓰니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애티튜드가 있으면 피하는 게 내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야 되는 애티튜드가 있다면 저는 그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50명의 리더를 얻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드 투 엔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밑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건 그냥 합니다. 저는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리스판스라든지 인사이트가 기업은 액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액션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그 벤치마크 케이스는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큰 성공은 와야 되고요. 저는 뭐 장단컨대 저희 BAU에서 그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덕트 오너라 그래가지고 스쿼드 헤드인데요.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그 펑셔널 헤드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그 스쿼드, 어떤 태스크 헤드하고 펑셔널 헤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퀄리티가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채워주냐. 특히 커스터머 인사이트 찾는 것들은 상당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는 여기 HR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왜 이 조직이 이렇게 생겼냐,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말씀드리면은 250명이 리더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개개인들이 보면은 저는 매니지할 때 티네이저처럼 저희 회사가 매니지 해왔어요. 관리 감독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관리 감독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가정으로 돌아왔었을 때, 동호회로 돌아왔었을 때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성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회사로만 오면은 10대 어린이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 포텐셜을 우리가 못 사용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객지향적이라고, 조직이 고객지향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재 셋업으로는 고객지향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지향이 되면 내 손해니까. 일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방카 쪽에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뭐 마켓시가 떨어져. 그러면 옛날 같은 조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나 상품 잘 만들어줬는데 네가 못 팔아서. 프라이싱이 이상하게 되니까 남들은 마진 1% 먹고 파는데 우리는 2% 먹으려니까 안 팔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엔드 텐트 엔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다 몰아놨잖아요. 손가락씩 할 데가 없어요. 지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직으로 만났을 땐 사람을 리스펙트 안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일 문제는 세일즈야. 우리 회사의 제일 문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야. 조직을 욕하긴 쉽지만 내 동료를 욕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시장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그대로 각각의 사람들이 리스펙트가 되면은 결국은 고객 지향적이 되지 않으려 하더라도 손가락을 갖다 댈 수 있는 거는 고객밖에 없어요. 고객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에자일 조직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고요. 나만이 성숙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성숙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셋업이 에자일 조직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기 뒤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뭐 노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시죠. 또 예약해야지. 나 왜 이렇게 안 웃어? 빨리. 내가 전화할게. 빨리. 왜 안 돼? 과도한 스트레스는 팔팔한 20시대에도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럴 필름인데요. 제가 옛날에 제가 마케팅 본부를 이끌고 있을 때 바이럴 필름 좀 만들어 보러 했었을 때 1년 동안 예산을 한 2, 3억 투자했는데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한 번 또 시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이럴 필름이. 그런데 저 바이럴 필름 만들라고 시킨 적이 없었는데요. 자기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 한 500만 원 지들 쌈짓돈 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의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